반갑습니다. 저는 웨어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입니다. 생명과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첫 번째 3월이 되면은 어떤 형태로든 시험이 있습니다. 뭐 사설 시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니면 조만간에 다음 주에 치러지게 되는 3월의 첫 번째 모의고사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다 보니까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여러분, 우리 멀리 있는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큰 그림을 그리고 큰 계획을 그려서 달려나가고 있을 거라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막상 눈앞에 있는, 예를 들어서 당장 며칠 후에 치러지고 있는 우리의 첫 번째 모의고사 시험에서는 내가 무엇을 마무리하면 좋을까 아직까지 고민이 되는 여러분들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지금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맞이함에 있어서 큰 계획과 작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숱하게 많이 치렀던 학교의 시험들을 살펴보면 솔직히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치르는 시험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굵직한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중간에 좀 약간 나른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알긴 하지만 어떨 때는 열심히 했다가 어떨 때는 좀 약간 기운이 빠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기복을 겪게 되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마다 적절한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3월, 그 다음에 6월, 그리고 9월, 마지막으로 11월에 있는 이런 시험에 대해서도 장기전 그리고 단기전으로 시험을 대비해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긴 시험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고, 그리고 공부했던 결과물을 여러분들 눈앞에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는 중요한 공부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이제부터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 시험은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시험입니다. 어떤 친구가 되게 귀엽게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3월에 첫 번째 모의고사 시험은 사실 수능 시험이랑은 좀 다르니까 중요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답을 듣고 싶어서 저한테 물어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맞아,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사실 수능 시험은 아니니까 3월 시험도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6월 평가원도 수능은 아니잖아요. 9월 평가원도 수능 시험은 아니고요. 이렇게 사실은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에만 의미 부여를 하다 보면 그 전에 치렀던 모든 시험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시험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3월의 시험과 6월 그리고 9월에 해당되는 이 시험을 맞이함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생각 중에 하나는, 여러분 한꺼번에 갑자기 모든 아이들이 모든 발달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아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 단계를 지나가고 이 단계를 지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단계에 대한 이 발전의 속도를 체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거랑 동일하게 3월 시험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 수준,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많은 학생들이 1월과 2월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간 동안에 생명과학이라던가 아니면 수능 준비를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수준에 맞춰서 시험 내용이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시험에 해당되는 이 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6월 평가원. 6월 평가원도 수능은 아니죠. 수능 난이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자, 3월하고 6월 사이에 발전한 것을 감안해서 난이도 있게 적절한 난이도로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저는요, 3월에 시험 잘 친 아이가 6월에 시험도 잘 치기 마련이고, 6월에 시험 잘 쳤던 학생이 9월 시험도 준비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 시험에서 자, 어느 정도 모든 걸 달성해 놓은 학생들은 마지막에 자, 피치를 올려서 수능 시험마저도 잘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3월의 시험 준비는 타이트하게 지금이라도 이 영상을 봤다라고 얘기한다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3월의 시험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나름의 시험에 대한 팁을 좀 드리면, 여러분 뒤쪽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이 시험이 바로 우리의 25학년도 수능 시험이에요. 25학년도 수능 시험을 보면 1번부터 선생님이 정답률을 쭉 하고 나열했어요. 1번에 98%, 자 2번, 3번, 4번 정답률이 그러니까 다들 80%, 90%, 마지막에 있었던 흥분의 전도라고 얘기하는
이와 같은 정답률 역시나 71%, 그 위에 있던 이들 모두 다 정답률이 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수능에 대한 준비를 맘먹고 제대로 많은 이와 같은 영상을 보지 않았던 아이들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가끔 학부모님들 앞에서 설명을 할 때 이 영상을 띄워주면 아, 시험이 쉬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당장 25학년도 이 수능을 치러봤던 학생들이라면 아마 이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첫 번째 시험지랑 두 번째 시험지가 빼곡했습니다. 빼곡했고요. 그 시험지 안에 들어있는 문제들을 맨 처음에 봤을 때 문제 한 문제마다 아주 작게나마 함정이 또는 약간 완전히 이때까지 있었던 유형과는 좀 다른 약간 까다롭게 묻고 있는 과학의 탐구 4번 문제라던가 아니면 9월 평가에 나오긴 했지만 또다시 좀 어렵게 등장했던 호르몬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 첫 페이지하고 두 번째 페이지를 이렇게 쭉 하고 문제 푸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선생님이 왜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걸 하냐면 어떤 시험에 있어서 시간을 주도하고 있다. 내가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또는 12번까지 첫 페이지랑 두 번째 페이지를 원래 내가 실전 모의고사 치르듯이 막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그 시험의 난이도만큼 자, 그 안에 들어있는 내 실력을 발휘했을 때 시간이 딱 단축된 것이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어떤 학생들은 그러면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지. 글자를 빨리 읽는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 글자를 빨리 읽는 것이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랍니다. 개념을요. 구조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개념에 해당되는 것이 요즘에 비유전 문제 자체가 글자를 빨리 읽는다라고 얘기해서 풀리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개념이 구조화된다.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신경계에도 중추, 말초, 말초에서도 해부학적, 기능적인 거 안에 구심, 원심 안에 체성과 자율 안에 교감과 부교감. 선생님이 지금 방금 말한 순서로 읊어댈 뿐만 아니라 머릿속에 촤라락 하고 스쳐 지나가야 될 정도로 정확하게 말하면 첫 페이지랑 두 번째 페이지를 잘 풀어내는 힘은요. 글자를 빨리 읽고 지금 여러분들이 개념이 견고해지기 직전에 여러분 문제에 해당되는 실전 모의고사라고 얘기하는 걸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막 문제 풀기 직전에 내 개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바탕이 탄탄한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자 여기라고 있던 12번 문제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풀었던 아이들이 뒤쪽에 있었던 마지막 4페이지 문제를 내가 지금 열심히 준비했던 가계도나 열심히 준비했던 유전병을 이 실력을 발휘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개념, 소위 말하는 비유전 그리고 또 그 킬러가 아닌 아주 어렵지 않았던 부분을 타임어택, 시간을 절약해서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지를 한번 두드려서 들여다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가지고 풀어내는 것도 방법이죠. 그 전에 개념이 견고히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선생님 그러면 개념이 견고히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뭘까?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강좌가 있는데요. 비유전의 초지역 특강. 어떤 시험을 준비할 때 여러분 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안에는 짧게마다 자그마하게 3월, 6월, 9월에 시험이 있죠. 그럼 그 시험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는 거예요. 3월 시험에 맞춰서 1월과 2월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기 때는 진짜 최대한 열심히 생명과학 전체를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최대한 유전의 파트, 소위 말하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걸 끝까지 공부해 보는 것.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한 바퀴 돌려서 모든 내용을 자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전체를 아우르는 눈을 길러보는 것. 근데 막상 여러분 3월 시험이 코앞에 닥치게 되면은요. 지금 가계도 문제를 풀고 유전병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개념이 제대로 되었는지 사람인지라 우리가 1월 달 초반에 배웠던 이 개념들이 다 머릿속에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휘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휘발되어 있던 걸 살짝 흐릿해진 걸 지금 선명하게 만들어 놓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시험 치기 직전, 즉 멀리 있을 때는 유전을 공부하고 또는 어려운 계산 문제라던가
난이도 있는 걸 공부하고 시험 직전, 정확하게 말하면 일주일 전, 그리고 또 한 3일 전, 바로 직전 이럴 때는 내가 알고 있던 개념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선명하게 한다. 소위 말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신경계나 호르몬이나 방어, 그리고 5단원에 있었던, 요즘에 5단원이요 여러분, 그냥 거저주는 문제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험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함정을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자료 역시나 좀 큼지막하게 자료 분석형 문제가 등장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5단원의 개념도 촘촘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와 같은 노트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일반적인 개념들이 좌라락 나열된 거 말고 시험에 나올 정도로 압축 정리되어 있는, 컴팩트하게 딱 정리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노트가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면 이참에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비유전 초지압 특강이라고 얘기하는 이 특강 안에는 호르몬의 그래프만 정말 여러 개 그렸거든요. 그리고 난이도가 낮지 않아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비유전 초지압 특강이라고 얘기해서 개념 한 바퀴를 다 돌린 아이들이 시험 직전 대비로 이 강의를 듣게끔 만들기 때문에 이 한 바퀴 돌렸다라고 얘기하는 이 이유로 아주 공격적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합니다. 이 내용 알고 있니? 이 그래프는 해석하고 있니? 이런 형태로 엄청 촘촘하게 수업을 해요. 그래서 쌤 생각했을 때는 비유전 초지압 특강이라고 얘기하는 걸 시험 직전에 마치 여러분 오며 가며 짬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공부 어떤 문제를 풀기에는 집중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시간을 버리기에는 좀 아깝고 그럴 때 여러분들 오며 가며 지나갈 때 아니면 짜투리 시간에 어떤 친구는 밥 먹으면서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라디오처럼. 그래서 비유전 초지압 특강이라고 얘기하는 걸 켜놓고 선생님의 질문에 답을 하듯이 그렇게 내 개념이 제대로 견고히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생각보다 와 내가 다 잊어버렸구나 라고 얘기하면 시험 직전에 여러분 긴장이 잔뜩 되거든요. 여러분 시험 직전에는 잔뜩 긴장하셔야 돼요. 시험 직전에는 내가 지금 제대로 했는지를 스스로에게 되게 질문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 비유전 초지압 특강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약간 흩어졌던 휘발되었던 여러분들의 개념이 선명하게 채워지길 바랍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시험 직전에 선생님의 강의 중에서도 제가 최애하는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해서 게스트 영상에 나왔습니다. 알았죠? 자, 선생님은 이제 3월 시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3월 학평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준비한 또 다른 이제 기출과 관련돼서 그 강좌에 대한 게스트 영상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수능에 가는 이 걸음걸음마다 옆에서 잘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이었습니다.